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엽 동물원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이 지난주보다는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느끼시나요? 네, 맞아요. 지금도 물론 덥기는 한데 지난주에 워낙 살인적인 더위였어서 이젠 좀 견딜만 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39도에서 35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너무 덥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여전히 덥긴 하죠. 우리도 이렇게 더운데 동물들도 만만치 않게 여름에 더위를 탄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털옷을 하나 더 입고 있는 느낌이어서 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동물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체온을 조절하기가 좀 힘든 편이죠. 네. 이 우리 주변만 봐도 이 반려견들이 더위에 지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개의 경우는 특히 평균 체온이 38도 정도로 원래도 사람보다 높습니다. 또 발바닥 외에는 땀이 나는 곳이 없어서 주로 혓바닥을 이용해서 열을 배출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더운 날 보면 유독 반려견들이 혀를 내밀고 이렇게 네. 헥헥하는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팬팅이라고 하는데 사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이것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요즘에 길 가다가 개들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개를 봐도 평소보다 훨씬 더 헥헥거린다라고 네. 느낄 정도로 더위를 많이 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개들이 이렇게 더위를 유독 많이 타는 이유가 땀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말고도 또 있을까요? 네, 또 이 개의 키도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개는 네. 아무래도 이 사람보다 지면에 항상 가깝게 있잖아요. 네. 이 보통 중형견의 경우는 바닥에서 어깨까지의 높이가 25에서 한 30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뜨겁게 달궈진 바닥에서 지열이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한 관측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30도일 때 키가 작은 어린이가 느끼는 온도가 한 38도 정도라고 하면 네. 반려견의 주변 온도는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체온 조절도 힘든 강아지 입장에서는 거의 뭐 한증막에 들어간 수준으로 굉장히 덥겠죠. 네, 확실히 지면에 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름철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 가장 큰 위험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열사병인데요. 네. 개들도 열사병에 걸리나요? 네, 이 개도 어. 과도하게 열 흡수하게 되면 사람처럼 열사병의 증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 이 체온이 38도였다가 한 41도 정도 오르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경우에는 열사병에 걸리면 어지럽거나 좀 네. 쓰러지기까지 하는데 개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선 이 과도하게 헐떡임을 나타낸다거나 네. 뭐 입 밖으로 혀를 이렇게 길게 축 늘어뜨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 밥을 잘 먹지 못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경련을 일으키기나 쇼크까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에 방치하게 되면 뭐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유, 생각보다 개들에게 열사병이 굉장히 좀 심각한 네,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는 뭐 덥고 습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뭐 그늘이 없는 경우 또 이 마실 물이 부족할 때 이런 열사병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여름철에 문이 닫힌 실내나 뭐 차 안에 이렇게 반려견 혼자 두게 되면 네. 실내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고요. 또 무리하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좀 이런 열사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들에게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특히나 또 강아지들이 나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너무 더운 이 낮 시간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뭐 오전 7시 이전이나 밤 9시 이후 이렇게 네. 비교적 덜 더울 때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산책을 할 때 발바닥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또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여름철 기온이 한 30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아스팔트 표면은 55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반려견은 사람과 달리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화상을 쉽게 입을 수 있겠죠. 또 이 반려견이 더울까 봐 이 털을 아주 짧게 미용으로 깎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도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 털을 너무 짧게 깎으면 오히려 이 반려견의 피부가 햇빛에 노출이 돼서 손상을 입을 수 있고요. 또 열사병의 위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뭐 가능하면 털은 1cm 안팎으로 조금 남겨놓고 깎는 게 좋고요. 산책할 때는 아주 얇은 옷을 입혀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를 하더라도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집에서 처치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병원을 데려가는 게 가장 네. 중요한데요.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더위에 지쳐서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 집에서 과도하게 샤워를 시켜주시거나 뭐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금방 체온 떨어뜨리려는 행위들은 오히려 환자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그 강아지들이 더위로 인해서 심한 과호흡, 그다음에 침흘림, 기력저하, 식욕부진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면 바로 병원을 데려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빨리 동물병원에 가는 게 좋은 조치겠네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반려동물이 있잖아요. 고양이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고양이는 뭐 개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나은 편이고요. 아, 또 이 산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에 의한 이런 질병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더울 경우에는 고양이도 더위를 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고양이 역시 개와 마찬가지로 발바닥으로 땀을 배출하기는 하지만 몸에 열을 내리는 데는 좀 역부족인 편이고요. 네. 보통 이 체온이 한 32도가 넘어가게 되면 개처럼 이렇게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면서 체온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 이때는 좀 한계에 다다랐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고양이가 강아지처럼 헥헥거리면서 숨을 쉬는 것은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렇게 입을 벌리고 호흡하지 않죠. 네. 대신 이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게 되는데 어. 이 털을 핥으면은 표면에 묻은 침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조금씩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도 이 그루밍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여름철에 고양이에게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이 개와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굉장히 수분 공급이 중요한데요.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개처럼 이 물그릇에 얼음을 몇 개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이 고양이는 털을 자주 빗겨주면 이 속털이 빠지면서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폭염 속에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또 동물들이 아주 많잖아요. 또 네. 다른 동물들은 어떨지도 궁금해요. 이번 네. 여름에 또 가축 폐사량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가축들이 밖에서 생활하면서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의 경우를 보면 기온이 20도만 넘어가도 이 식욕이 떨어지면서 사료 섭취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이 30도가 넘으면 발육이 멈출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젖소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유 생산량이 20%까지 줄어들고요. 또 이 우유 속 단백질 함량도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 지금 많은 축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더위를 덜 느끼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이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그늘막이나 이런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앞서 말씀드린 젖소의 경우는 땀이나 침으로 이 영양분을 손실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4에서 7% 정도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주는 것이 우유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돼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축사를 넓혀서 더위를 식혀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워낙 덥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돼지는 특히 몸집에 비해서 폐 용량이 적고 또 땀샘이 퇴화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더 약합니다. 네. 특히 먹는 양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이 돼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3번 나눠서 이렇게 먹이를 주는 것이 좋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시간에 먹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뭐 천장에 단열재를 설치한다거나 지붕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돼지우리의 이런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도 이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실내에서 에어컨을 쐬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이렇게 24시간 내내 야외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 정말 더웠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게다가 동물들은 또 사람처럼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더위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요. 날씨는 하지만 우리 힘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오늘 알려주신 방법들로 좀 함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